예, 좀,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컴퓨터를 껐다 키는데, 실은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자, 오늘 디코더부터 시작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마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는 조합 논리 회로 만드는 과정들을 순서는 계속 똑같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어, 스키매틱으로 회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원래는 1학기 분량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1학기에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조합 논리 회로에 걸리는 시간이 실은 굉장히 길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2학기 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2학년들 이야기인데 어, 디지털 공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실은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거는 안 하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불 논리식하고 그다음에 퀸 매크론스키 같은 예, 카르노메까지만 진행하고 거기서부터는 진행을 안 하죠.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저도 많이 안 써보는 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반도체 설계가 주전공인데 저도 안 써본 걸 해보라고 하는 건 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가산기, 그 다음에 컴퍼레이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회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7장에 있는 내용들이 실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굉장히 설계를 많이 해요. 반복해서. 어, 많이 설계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 생각보다 설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IP 리유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intellectual property 여러분들도 뭔가 코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실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로직들은 IP 형태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 안에 있는 거든 아니면 없으면 돈 주고 다른 회사에서 좀 사오든 아니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걸 쓰든 근데 그 경우는 실은 많이 없습니다. 갖고 와도 재설계를 하긴 하죠. 일단 가져와서 내 전체 시스템에다 붙이려고 하면 실은 제어 장치를 설계하는 일들이 간단한 제어 장치들을 설계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어, 너무 여러 모듈들이 있는데 핀맵이 너무 복잡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 거기 32비트로 설계됐는데 비트 수를 좀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버스 시스템 설계 이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회로로 만들어요. 우리는 요즘은 SOC라고 해서 전체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의 칩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설계를 하다 보면 제어 논리를 설계해야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요 조합 논리 회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맨 마지막 그 페리티비트 체커 요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어 용도로 쓰는 회로들이에요. 그 비교기, 디코더, 인코더 뭐 그런 것들, 먹스, 디먹스 이와 같은 로직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실제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아요. 일단 정의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예, 그 정의에 따라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부울대 수식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포터스로 아니면 자이링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비발도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하셔가지고 그걸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웨이폼 검증까지 하는 과정들을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뭐 무한 반복한다고 해봐야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은 이그젬플들이 좀 간단한 거, 복잡한 거 이런 식으로 인코더, 디코더 뭐 이런 로직들마다 두세 개씩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총 한 14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의 회로들을 어, 직접 설계를 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해보시는 게 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의 목표가 해시 함수를 어, 코드로 만드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시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서 VHDL 코드로 많이 쓰죠. 근데 이걸 그 복잡도 자체가 실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전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스키매틱으로 다 해결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중복되는 로직들이 많이 쓰니까 그 VHDL하고 스키매틱하고 섞어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키매틱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코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디코더는요,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뭔가 어떤 반도체 칩을 만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전공 자체가 프로세서 설계다 보니까 다 프로세서처럼 회로를 만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들이 입력이 되면 순서대로 각각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명령어를 프로세서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 자체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일단은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명령인지 해석을 한 다음에 자, 해석이 되면 어떤 동작을 해줘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에 맞춰가지고 제어 신호들하고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연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ALU라고 불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로직에서 요걸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메모리에 다시 라이팅을 하는 그와 같은 구조고 그게 컴퓨터 설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주장을 하신 거죠. 구조를 만드셨는데 프로그램에 즉 프로그램을 짜고 그게 메모리에 저장이 된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꺼내와서 실행을 하는 구조로 컴퓨터를 만들면 그 컴퓨터한테 어떤 연산을 시킬 때 프로그램 형태로 만드는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코드들을 다시 기계어로 변환을 시켜주면 컴퓨터도 잘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컴퓨터들마다 서로 머신 코드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기계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컴파일러 그다음에 어셈블러 이와 같은 툴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과정들을 좀 거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자 명령어가 들어오면 그게 어떤 종류의 명령인지 명령어를 하나만 쓰진 않거든요. 보통 프로세서라고 하면 덧셈 명령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그냥 간단한 덧셈 add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d with carry라는 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가산을 이용해서 뺄셈도 할 수 있으니까 subtract 뺄셈도 있고 subtract with carry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덧셈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을 이용을 해서 곱셈 혹은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령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명령이 어떤 종류의 명령인지 해석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요 디코더 로직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제어 신호로 어느 곳에 제어 신호들을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면 주소도 어느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주소도 생성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을 할 때 요 디코더 로직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프로세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이 많이 길긴 했지만 해석기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내용은요, 디코더 같은 경우는 어, n승계의 이진 비트를 입력을 받아서, 즉 3비트 이진 코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2의 3승계, 즉 8비트의 8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로 바꿔주는 조합 논리 회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 그림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개의 3비트의 입력을 받아서 그걸 디코더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8종류의 서로 다른 정보로 바꿔주는 조합 논리 회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코더는 앞에 DE라는 말이 붙으면 역동작을 수행하는 로직이 있다는 뜻이죠. 그 동작을 수행하는 게 인코더가 되는데, 인코더는 거꾸로예요. 즉 8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3비트, 여기는 2의 3승계니까 그 지수부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트로 바꿔줘 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n비트의 이진 코드를 받아서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정보로 바꿔주는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설명이 하나 있는데, enable 단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요 정보들을 출력을 할 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멀티플렉서라는 나중에 나오는 로직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디코더 같은 경우에 출력이 8가지 서로 다른 게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네이블 단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디먹스도 가능합니다. 즉, 디먹스가 뭐 여러분들 아시기는 하시겠지만, 예, 여러 개 입력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출력을 해주는 게 디먹스 역할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동작을 해주는 로직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end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즉 그러다 보니까 end라는 거 자체는, 예, 어떻게 보면 어, 모든 입력이 1이 될 때만 1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하는 거죠. 즉 여기 X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에다가 00, 01, 10, 11, 요 서로 다른 값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언제 요 엔드 게이트 밖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냐면, 요 엔드 게이트 아까 x하고 y 입력이 0, 0인 경우에만 요 1을 출력을 시킬 수 있어요. 왜? 0, 0이 들어가면 여기 낫 게이트를 통과를 해서 1로 바뀌어서 1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1로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0, 0일 때만 요 출력이 밖으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실은 마찬가지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즉 여기 이제 이쪽 출력이에요. 이쪽 출력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로직을 안 썼으면 얘도 얘도 그냥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요 두 번째 빨간색 데이터, 즉 만약에 D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건 언제 출력이 되냐면은 이 엔드 게이트 입력을 위해서 X하고 Y가 0, 1일 때만 돼요. 즉 여기는 낫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선이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낫게이트를 통과한 선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0하고 1이 들어와야, 예, 여기 낫게이트 입력으로 1, 1이 양쪽에 걸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입력이 요 적색 입력이 0이었으면 0을 출력하고, 1이었으면 그때는 모두 다 111이 됐으니까 1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게이트로, 우리가 게이트라는 말을 영어로 그냥 써보면
대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요 첫 번째, 여기 들어온 데이터가 밖으로 만약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요 값이 그대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예, 요 엔드 게이트 낫으로 x하고 y하고 연결된 어, 선이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x하고 y 값이 0, 0일 때만 요 입력이 밖으로 제대로 출력을 하겠죠.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그죠? 만약에 x하고 y가 0, 0이 아니라 0, 1이나 뭐 다른 값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엔드 게이트 출력은 하나가 0이 돼 버렸으니까 이 값하고 진짜 입력된 값하고 상관없이 그냥 0을 출력을 늘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 대문으로도 쓸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 첫 번째는 0, 0, 낫 게이트 두 개 x하고 y를 다 통과시킨 거를 입력을 시켜줬죠. 그래서 x하고 y가 0, 0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만 대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는 0, 1이 되죠. x하고 y가 0, 1이라는 값이 들어온 경우에만 대문이 열려서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1, 0이 될 거고요. x하고 y가. 그 다음에 여기는 1, 1. 여기는 낫 게이트를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켰죠. 그러니까 1, 1이라는 값이 마지막에는 들어와야 결국에는 요 입력된 값이 그대로 밖으로 출력을 해주겠죠. 안 그러면 그냥 0이라는 값이 계속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엔드 게이트를 대문처럼 이용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디멀티플렉서 기능도 이네이블 단자를 가지고 선택 신호 가지고 X, Y 여러 개 만약에 여기처럼 38 디코더입니다라고 하면 여기는 선택 신호가 3비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 8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면 X, Y, Z 이렇게 3개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16개라고 하면 4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용 IC의 경우는요. 디코더하고 디먹스, 디멀티플렉서하고 실은 동작적인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74 시리즈 중에 138, 139, 154 이렇게 돼 있는데 138이나 154 같은 경우는 38 디코더 아니면 4, 16 디코더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74139, 139번 같은 경우는 24 디코더 더 작은 거죠. 그 디코더 디멀티플렉서가 두 개가 독립해서 들어 있습니다라고 마치 듀얼 코어처럼 독립해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엔드 게이트에 만약에 이 입력 엔드 게이트라고 하면은요. 엔드 게이트의 입력의 한쪽에 0을 주고 있으면 다른 쪽 입력에 0이 들어오든 1이 들어오든 늘 0을 출력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대문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엔드 게이트의 한쪽 입력을 1을 주게 되면 다른 쪽 입력이 0이면 0을 출력을 할 거고 1이면 1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대로 대문을 열어서 출력해 주는구나. 그런 용도로 쓰이죠. 이게 이제 똑같은 설명이 실은 플립플롭 설계할 때 그 피드백 회로에서 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 값을 하나 저장할 수 있는 즉 플립플롭이라는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하나 입력을 가졌으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로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왔으면 네 개의 2의 제곱 네 개의 서로 다른 정보로 그다음에 세 비트가 들어오면 8개, 2의 3승이죠. 8개의 서로 다른 정보로 만약에 4비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의 4승, 16개의 서로 다른 정보로 바꿔서 출력해주는 로직이 디코더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진리표를 만들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듭니다. 자 일단은 입력과 출력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2, 1 by 2, 디코더 같은 경우는 입력이 1개고 출력이 2개라는 거잖아요. 즉 어떤 한 비트 입력이 들어오면 한
반대쪽에는 출력단에는 0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출력을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 출력 비트는 두 개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0을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1을 출력을 시켜주면 되고 만약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1을 한쪽에는 0을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즉 이게 출력이 마치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배우셨던 원핫 코드처럼 출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비트를 두 비트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다 보니까 0이 들어오면 01, 01.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면 10.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두 비트가 입력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사 디코더, 즉, 네 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비트 입력이 들어오면 발생 가능한 경우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이때 출력이 4개니까 한쪽에만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0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최하위 비트만 1을 출력하는. 그 다음에 01이 들어오면 두 번째 요게 십진수 값으로 바뀌면 2의 1승 자리에만 1이죠. 그러니까 2의 1승 자리에만 1을. 그 다음에 요거 십진수로 바꾸면 2죠. 그래서 요거는 2의 제곱 자리에만 1을. 여기는 3이죠. 십진수로 바꾸면. 그러니까 2의 3승 자리에만 1을. 이런 식으로 진리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3비트로 입력을 확장을 하면 출력이 이번에는 2의 3승, 즉 8개로 바뀌겠죠.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000이면 최하위 비트. 이건 0이니까 십진수로 바꾸면 2의 0승 자리에 해당하는 수만 1로. 그 다음에 001이면 1이니까 2의 1승 자리에만 1을. 그 다음에 010인 경우에는 2니까 2의 제곱자리, 2의 세제곱자리, 2의 네제곱자리, 2의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각각 나눠서 만들면 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리표를 만들었으면 도일대 수식을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요 출력마다 y1 출력은 언제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y0는 언제 일을 출력을 내보내는지 그 조건을 따져주면 돼요. y1은 언제 일을 출력합니까? 입력 A가 1일 때. 그 다음에 y0는요. 입력이 A가 0일 때만 일을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로로 만들려고 하면 y0는 not a예요. a를 반전시켜서 출력을 해줬죠. y1은요. a 그대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y0는 a 프라임, y1은 a. 그러면 회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입력이 두 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y0는 최하위 비트는 언제? A, B가 00일 때만 1을 출력하죠. Y1은요. A, B가 0일일 때. 그 다음에 Y2는 A, B가 10일 때. 그 다음에 Y3 같은 경우는 A, B가 11일 때죠. 그러니까 논리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회로로 만들면 A하고 A 프라임 이거를 각각 이렇게 AND로 바꿔버리는 그와 같은 형태로 회로를 만들면 되겠죠. 자, 만약에 입력이 3개로 늘었어요. 그러면 진리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여기 출력 8개죠. 각각마다 논리식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여기 언제 일이 됩니까? C, B, A 3개 입력이 몽땅 다 0이 되는 경우. 즉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일 때. 자, Y1은 언제 일이 됩니까? 그러면 C 프라임, B 프라임, A 0, 0,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Y2는 언제 1을 출력합니까? 요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C 프라임, B, A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디코더 만드는 건 생각만큼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만 논리식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3입력 엔드 게이트를 8개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의 낫을 통과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조건, 그걸로 나눠가지고 출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2x4 같은 경우는 출력이 4개가 되는 거죠. 입력은 2개. 그 역시 낫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것과 통과시키지 않는 조건. 그러면 각각마다 2조건씩 나오겠죠. 여기는 3입력 엔드 게이트가 쓰였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한 비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낫 게이트를 통과시킨 거하고 낫 게이트를 통과시키지 않은 거하고 요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있는 1x2 디코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1바이트 입력을 하나 받아서 두 가닥으로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낫만 붙여주면 됐었죠. 근데 이네이블을 뒀어요. 그러면 이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먹스처럼 동작을 시키려고 이네이블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얘를 출력을 이 값을 그대로 출력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0이 들어와서 얘는 늘 0만 출력하고 있는 건지 그 조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디먹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가 0일 때 대문이 두 게이트가 몽땅 다 닫히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출력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네이블이 1이면 그때 이제 대문이 열리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는 요게 그다음에 또 다른 입력 요게 그대로 출력을 해주겠죠. 즉 아까 보셨던 요 회로처럼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엔드 게이트 이네이블이 0이면 엔드 게이트의 출력을 늘 0으로 바꿔줘 가지고 실은 입력되고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되게 막아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엔드게이트 특징 자체가 한 입력이 0으로 고정되면 몽땅 다 0으로 즉 대문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 한쪽 입력을 1로 시켜주게 되면 입력을 그대로 보내주는 즉 대문이 열려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진리표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네이블이 만약에 여기 두 개, 0하고 0이 있잖아요. 이때는 Y0, Y1이 몽땅 다 0, 0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네이블이 요 1이 들어왔을 때, 요 경우에만 입력이 0이면 Y0의 1값을, 그 다음에 입력이 1이면 Y1의 2를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요 Y1 출력은 언제 1이 출력이 됩니까? 그러면 enable하고 A하고 둘 다 1일 때, 즉 E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0가 2를 출력하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죠. 언제예요? enable이 1이고 A가 0인 경우죠. 그래서 EA 프라임. 그래서 요걸 회로도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자, 이사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네이블이 없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 보게 되면 입력이 2비트 00부터 11까지 네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근데 언제 Y0는 언제 1이 출력이 돼요? AB가 00일 때. 그러니까 B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되죠. Y1은 언제 1을 출력합니까? BA가 0일일 때. 그 다음에 Y2는 BA가 10일 때. 그 다음에 Y3는 둘 다 11이니까 그냥 BA일 때. 즉, 엔드게이트 4개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낫게이트를 통과한 것과 입력 신호 중에 그 다음에 낫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입력 신호를 순차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요거는 엔드 게이트가 아니고 낸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아까 엔드 같은 경우는 각각 00, 01, 10, 11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걸 엔드로 안 쓰고 낸드로 만약에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요 해당하는 값에만 위치에만 0을 출력하는 로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이트는 아까 엔드 게이트 쓴 거를 그냥 낸드로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로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있는 것도 또 만들어 볼 수 있죠. 이네이블을 여기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네이블을 붙여놓으면 이네이블이 0이에요. 그러면 엔드 게이트에 모든 이네이블 입력으로 0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B가 무슨 값을 가져도 제대로 출력을 안 하겠죠. 근데 이네이블이 1이면 그때부터 아까 그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이 0일 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 00, 01, 10, 11. 즉 이네이블이 0일 때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몽땅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동케어로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때는 모두 다 올 제로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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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3부터 Y0가. 근데 이네이블이 1로 바뀌면 그때는 이게 디코더로 동작을 하니까 Y0가 1, 요때 출력하고 Y1이 1, 요때 출력하고 Y2가 1, 요때 출력하고 Y3가 1, 요 경우에 출력을 하죠. 그러면 논리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74139 같은 경우는 아까 독립적인 이사 디코더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두 개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Y0, Y1, Y2, Y3 이렇게 네 비트가 되는데 여기 게이트 G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네이블 동작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문처럼 엔드 게이트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여기 G 프라임이라고 썼죠. 요 G는 게이티드 닫혔다라는 그 말의 의미고 여기서는 분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즉 이네이블이 0 값이 들어왔을 때는 디코더로 동작을 하고 이네이블이 1 값이 들어온 경우에는 요 몽땅 다 0을 출력을 해주는 여기가 Y0부터 Y3가 AB가 무슨 값이 들어오든 다 0을 출력하는 그런 로직으로 동작을 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똑같은 걸 위에도 만들고 아래도 만들어서 한 칩 안에 넣어놨어요. 왜? 핀 개수가 이거 다 따져봐야 전원 핀하고 그라운드 빼고 14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얘가 쓰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7핀짜리 2개 정도 한 칩 안에 넣어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 디코더를 이렇게 16개의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이 쓰니까. 자, 38 디코더 같은 경우도 논리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회로가 그러면 3입력 엔드 게이트가 8개 쓰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38 디코더에 이네이블을 한번 줘볼 수 있죠. 그러면 이네이블을 한번 줘보면 4입력 엔드 게이트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0이면 아무것도 1을 출력하는 게이트가 하나도 없죠. 다 0을 출력을 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엔드 게이트마다 다 0을 연결을 시켜줘 입력으로 줬으니까 이네이블 신호를 줘가지고 있나요? 없죠? 예,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1이면 그 다음에는 여기처럼 요 진리표에 맞춰서 동작을 시켜주면 되죠. 자, 디코더 설명은 여기까지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한 30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 어, 잠깐 쉬셨다가 포터스 켜보시고 요걸 한번 웨이폼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포터스 쓰는 건 익숙해졌죠? 그죠? 그래도 두세 번 회로를 만들어 보셨잖아요. 잠시만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눈으로만 보시는 거는 제가 봐선 정말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예.
나중에 복잡한 회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를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워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2x1 보통 이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기존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던 게 이 폴더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 예스를 누르면 다른 폴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쭉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no 선택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 add할 파일이 없죠. 그 다음에 예, 디바이스 세팅은 여기서는 그냥 사이클론 4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건드릴 필요 없이 그대로 피니시 해주시면 새 창이 뜨죠.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 한번 하시면 아니면 여기서 요 새 창을 누르시면 창이 창이 어디선가 나타났을 텐데 여기 있네. 요 창에 보면 어떤 거? 예, 여기 VHDL은 이제 VHDL 문법 배우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보통 예, 일단 VHDL 하면서 조합 논리회로 한번 VHDL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좀 거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케매틱으로 그리는 것보다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매틱으로 그리려고 한 복잡한 것들은 꽤 오래 걸리죠. 근데 VHDL 이용하면 대체 이런 일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회사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스키매틱으로 만드는 일도 많이 쓰니까 요거 연습을 좀 해두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2x4, 1x2, 2x4 뭐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x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장 간단하죠. 입력이 일단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두 개 있죠. 요건 그냥 샘플로 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름을 어, 1x2라고 했는데 2x1이라고 했네요. 예. 이네이블이 있는 걸 만들 거니까 일단은 여기 그냥 간단한 거는 예, 락게이트 하나밖에 통과를 안 하죠. 그러면 아니, 뗐다 붙였다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를 입력부터 써야 되는구나. 여기를 y0, 여기는 y1, 여기는 그냥 a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 y0 같은 경우는 그냥 not 게이트를 통과한 값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y1은 여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네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컴파일 요거도 스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컴파일 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스키매틱으로 그리고 시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중에 회사 가서 이런 일을 하시면 다 돈으로 환산됩니다. 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급여가 쌓이고 있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컴파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새 창을 하나 만드셔야죠. 어떻게? 예,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VWF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여기서 노드 다시 갖고 와야 되죠. 노드 파인드. 모니터가 두 개인데 자꾸 옆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는 뭐 세 개밖에 없죠. 자, 그때 0, 2를 클럭처럼 만드시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시뮬레이션 입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걸어보시면 되죠. 이쪽으로 가요. 예, 그러면 계속 가죠. 새로운 출력이 나왔죠. 자, 이걸 확대해서 봅시다. 이제. 지금 이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잠시만요. 이게 창을 여러 개를 띄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음, 그럼 이제 파형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가 0이 여기 이게 입력이죠. 0이 들어갔을 때 Y0가 2를 그 다음에 여기 Y1은 0을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A가 2를 입력을 하면 Y0는 0을 Y1은 2를 여기서 출력을 하죠. 자, 간단한 건 이렇게 만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이름부터 좀 들어왔죠.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는 엔드 게이트를 추가를 시켜야 돼. 이네이블을 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엔드 게이트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입력 엔드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엔드 2.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또 그렇죠? 쳤다가 뗐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면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위로 올릴까요? 하나는 낫 게이트를 통과한 게 A.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여기도 낫 게이트가 하나 있어야 되죠. 이네이블은 낫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니까.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건 이네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요 엔드 게이트 다른 쪽 입력에 있는 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지만 이네이블이 0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엔드 게이트에 모두 0이 입력이 되니까 입력이 뭐가 됐든 출력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선을 그대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선이 연결이 안 됐네요. 여기 이렇게 X 표시가 있으면 선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연결이 안 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원 바이 투 이름을 반대로 썼는데 에러 있네요. 또 인스턴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이 에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임을 뭐한 5 정도로 바꿔줄까요? 컴파일 돌아갔고요. 예, 에러 없죠. 그러면은 이 회로가 잘 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창을 하나 새로 또 만들어야 되죠.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VWF. 창이 보이시죠? 지금? 음, 예,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서 다시 인서트 노드, 노드 파인더, 예, 리스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네이블이 0일 때하고 1일 때가 있고, 자, 요건 또 값을 10으로 해줍시다. 여기는 20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 정도 잡고 예,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고 여기를 1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구간마다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런. 근데 제가 그냥 여기 웨이폼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실 때는 예, 어떻게 예, 그 이름 다 잘 적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날림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 잠깐, 지금, 예, 프로젝트가 안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잠깐 10분 쉬셨다가 예,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잠시만요. 10분. 그러면 10분이 아니라 20분. 창이 보이시죠? 예, 10시 50분에 재시작하는데 재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예, 한 30분 정도 저는 얼마 정도 걸렸나요? 지금 한 10분 좀 더 걸렸죠?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한테는 두 배로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예, 11시 한 10분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띄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면서 제가 하는 거 구경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선 연결하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죠. 음,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진리표를 옆에 띄워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Y0부터 Y3까지 있는데 어, Y0가 2를 출력하는 조건은 즉 여기가 2를 출력하는 건 AB가 00일 때죠. 그렇죠? 일단은 A 프라임 그죠? 그 다음에 B 프라임 그럼 어쩔 수 없이 선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낫 게이트를 통과한 두 개 A0하고 B0하고 그러니까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하고 입력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1이 1이 출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낫 게이트를 통과한 그죠? B는 낫 게이트를 통과한 그 다음에 요 하나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좀 시작할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Y2가 1이 되려면 이때는 B는 1이 되고 더 뒤로 밀어야 되겠고 음,
B는 낫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B는 1이 됐고 A는요 0이 됐죠. 그러니까 낫 게이트를 통과한. 그 다음에 요 Y3가 1이 되려면 예, 둘 다 1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낫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이렇게 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낫 게이트를 통과한 A가 두 군데, B도 두 군데.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컴파일. 이건 2x4 디코더죠? 예. 이제는 그냥 잘 넘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웨이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창을 하나 더 하면 그 다음에 노드 가져와야 되죠. 인서트 노드, 노드 파인더, 리스트. 오케이. 그다음에 A하고 B하고 두 개를 예. 요일 같은 경우는 신호가 두 개니까 하나는 10나노, 하나는 20나노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예. 요 B의 사이클이 끝날 때쯤 보면 예. 알 수 있겠죠. 런 시뮬레이션. 이제 2x4라고 해볼까요? 뭐 이렇게. 오후에 회로 그 실습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시는 거는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예, 일단은 뭐 디코더 인코더 쪽도 실은 중요해가지고 그 인코더 강의까지 먼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설명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설명이 아까 그 대부분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38 디코더 이게 제일 복잡한 거죠. 디코더 쪽에서 여기 이네이블 없는데도 꽤 복잡하죠. 예. 음. 그래서 138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예, 랜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를 한 라인에 하나만 출력한 게 아니라 반전돼서 0이 하나씩만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일이 하나씩 이렇게 뜨잖아요. 원화 코드처럼. 근데 여기는 거꾸로 0이 하나씩 뜨죠. 그거는 그 아까 우리가 이 디코더 로직을 만들 때 엔드 게이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엔드를 낸드로 바꿔주면 그죠? 반전 출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액티브 로우 타입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액티브 로우라는 거 이제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은 논리적으로 0일 때, 1일 때 값을 쓰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실은 0일 때 동작하는 그와 같은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 74138 핀 배치도가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건
낫으로 통과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 by 16 디코더는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 4 by 16 디코더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38 디코더 두 개를 쓴 다음에 이네이블을 주면 되겠구나. 이네이블을 선택 신호처럼 쓰는 겁니다. 즉 여기 맨 앞에 D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38 디코더 하나에는 이네이블 0을 주고 38 디코더 한쪽에는 이네이블 2를 주고 그래서 얘를 선택적으로 이용을 해서 두 개의 38 디코더로 4, 16 디코더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네이블의 용도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뭔가 게이트된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주소값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값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 한 단계 낮은 수준을 어, 즉 38 디코더를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416 디코더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터스로 어디까지 실습을 해보시면 좋냐면요, 38 디코더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심볼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38 디코더까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죠. 이네이블이 있는 38 디코더라 좀 배선이 많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할 만하죠. 그러면 그걸 하나를 만든 다음에 심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심볼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심볼로 만드신 것들은 예, 포터스에 보시면 한번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건 그냥 보여드리려고. 예,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아까 우리 로직을 프리미티브에서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가져오지 말고 프로젝트에 보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심볼로 저장을 해 놓은 것들은 요게 다 뜹니다.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심볼로 저장을 안 했죠. 그래서 안 뜬 건데 요거 만드시고 컴파일 다 됐잖아요. 그러면 파일에서 make symbol, create symbol 하시면 되죠. 2x4 디코더가 되는 거죠. 저장이 심볼로 됐어요. 그러면은 불러오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2x4 디코더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창이라 안 되고 잠시 다른 창, 새 창을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음,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2x4니까 그죠? 이걸 38 디코더처럼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입력이 3개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출력은 되게 많죠. 일단은 입력을 하나는 이쪽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 이거 이네이블이 없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네이블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렇죠? 얘가 이쪽은 그냥 주고, 이쪽은 낫을 주고, 그랬어야 돼. 원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선이 이상하게 움직였을까? 뭐라? 음, 선이 이상하게 움직이네. 그다음에 출력 만들면 되죠. 이네이블이 있었으면 여기 출력이 출력은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이사 디코더니까 지금 일단은 좀 엉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네이블로 만드는 게 아니었죠. 이네이블이 있는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네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이게 y0, y3, y4, y6, y7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한 부분은 안 됐어요. 여기 제가 아까 그 심볼로 저장했던 게 뭡니까? 이네이블을 안 썼죠.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 부족하죠. 입력에 요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낫게이트를 통과한 것과 통과하지 않은 것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근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네이블 이용한 걸 만드셨더라면 실은 그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 단계 더 하위 수준의 디코더 두 개, 이네이블이 있을 때 한쪽에는 0을, 한쪽에는 2를 입력을 시켜줘서 주소값처럼 쓰는 거예요. 왜? 상위 디코더만 이네이블을, 하위 디코더만 이네이블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반전돼서 들어가니까 한쪽은 안 나오죠. 값이 0만 나오죠. 그렇죠. 다 게이트가 돼가지고 위에든 아래든 그걸 선택을 enable 신호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154 같은 경우는 16개죠, 총. 입력은 4개. 그죠? 4 곱하기 16 디코더가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핀 개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24개 썼죠. 그래서 VDD 그라운드 빼고 22개 핀을 이용을 했죠. 그다음에 2 곱하기 4 디코더 5개를 써가지고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왜 5개일까요? 예. 여기 보면 D하고 C 값이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것도 디코더로 써가지고 얘 디코더 하나, 얘 디코더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4개 쓴 다음에 최상위 2비트 D하고 C하고 여기도 디코더 출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예. 2 곱하기 4 디코더 5개를 써가지고 4 곱하기 16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C하고 D 입력은 이쪽 앞쪽으로만 들어가서 enable을 4개를 선택을 해주는 얘한테 줄 건지 얘한테 줄 건지 얘한테 줄 건지 얘한테 줄 건지 그러니까 2비트 입력을 받아서 4개 중에 하나를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예, 2비트가 들어가서 4비트로 출력을 하죠. 그러면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데이터 값이 그대로 1로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다 0을 출력하겠죠. 그러니까 Y0부터 Y15까지 총 16가지 서로 다른 정보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요. 요거 설명은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예. 제가 시험 문제 내면 대부분 많이 틀려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힌트가 좀 있어요. 자, 디코더를 이용한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력에 따라서 일을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표의 개념 중에 일을 출력하는 입력 조건을 찾는 거예요. 자, 디코더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표라고 하는 거는 이를 출력하는 입력 조건을 찾는 건데, 자, 그러면 만약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 출력이 어느 한 경우에만 일이 돼요. 그러면 디코더를 바로 이용을 하면 그 입력일 때만 일을 출력을 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입력이 꼭 하나, 즉,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서 그때 출력이 1이 되게 만드는 입력의 조건들을 찾는 게 그걸 부울대수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디코더는요, 입력에 따라서 일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디코더의 진리표를 좀 다른 식으로 그리면 돼요. 즉, 진짜 진리표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디코더로 설계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38 디코더라고 보면 입력이 3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8개가 있는 거죠. 0부터 7까지. 그럼 각각은요. 원래는 000일 때, 001일 때, 010일 때, 100일 때, 011일 때, 그다음에 10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입력이 ABC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출력을 하죠. 그 특징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용을 해줍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5하고 출력이 될 때 이를 출력을 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여기 이렇게 ABC가 001일 때 여기 M1을 통해서 이를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010일 때 요 M2를 통해서 이를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100일 때 M4를 통해서 이를 출력을 할 겁니다. 101일 때 M5를 통해서 이를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다 오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F1 출력은 뭐가 돼요? 입력이 1이거나 2거나 4거나 오면 이를 출력을 그대로 해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 중에 다중 출력을 보통 이용합니다라고 해서 뭐 회로를 공유합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두 번째 출력은요. 어, ABC가 001이 들어왔을 때, 즉 1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101이 들어왔을 때, 즉 5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111이 들어왔을 때, 7이 들어왔을 때, 뭐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카르노멘처럼 복잡한 거 안 쓰고 그냥 M1 요 출력이죠. 그 다음에 M5 요 출력이죠. M7 요 출력이죠. 이거를 그냥 오어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이 입력이 되든 0000일이 되든 아니면 여기 5가 되든 즉 101이 입력이 되든 아니면 7, 111이 입력이 되든 그때는 다 1이 나와서 오어링을 거쳐서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38 디코더를 이용해서 마치 이런 진리표로 만들어진 걸 이렇게 오어링을 해가지고 회로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정가산기 진리표를 그려보니까 썸은 요때 일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캐리는 요때 일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입력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001일 때, 그 다음에 010일 때, 100일 때, 111일 때, 네 가지 경우에 일을 출력을 하네. 디코더를 쓴 다음에 요 입력이 들어오면, 원래는 000이 들어오면 M0가 1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001이 들어오면, 001이 들어오면 M1이 1을 출력해요. 1이 출력되는 거, 얘 좀 뭐, 이렇게 선을 연결을 시켜 5화에다가 그 다음에 010일 때 이때도 1을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얘도 5화에 묶어줘. 이런 식으로 내가 1이 출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5화로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F1 출력입니다라고 우겨도 실은 001이 들어와도 5화니까 1을 그 다음에 010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100이 들어와도 111이 들어와도 다 5화로 여기 1이 다 가죠. 근데 5화라는 게 하나만 1을 출력을 하면 그대로 1을 출력을 하는 회로니까 입력이 뭐 00이라고 010하고 그게 막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입력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1을 출력을 해주는 요 오어링으로 묶어주면 1을 출력을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카르노맵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거 보고 여기 해당하는 애들끼리 오화로 묶어줘도 되겠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F1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F2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8 디코더를 이용해서 정가상기를 디코더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로직들도 실은 비슷하게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정가상기뿐만 아니라 다른 로직도 디코더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가끔 예.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진리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카르노맵으로 논리식을 간소화했죠.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실은 38 디코더니 46 디코더니 하면 3입력이나 4입력은 모두 가능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카르노맵으로 배운 게 입력 변수가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거나 뭐 그 정도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쿼터스를 써가지고 FPGA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74 시리즈 중에 디코더 74 시리즈하고 오화 게이트 74 시리즈만 있으면 실은 그거만으로 그냥 이렇게 보드에다가 붙여가지고 브레드보드에다 붙여가지고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편리할 때가 있죠. 어떤 때? 만약에 이제 반도체 회사 쪽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인베디드나 Io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MCU까지 쓰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간단한 로직이라 그 다음에 FPGA 쓰는 거는 더 비싸죠. 뭐 싼 건 싸기도 하지만 실은 MCU보다는 대략 더 비싸죠. 그러니까 저렴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디코더를 쓰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74 시리즈들은요. 100원밖에 안 해요. 100원도 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사면 더 깎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4인력 회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74 디코더 4x26 디코더 하고요.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 74 시리즈들 있죠. 근데 오화 게이트 같은 경우는 입력이 간단하니까 74 시리즈 오화를 사시면 보통 그 안에 오화가 4개, 뭐 그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74 시리즈 중에 오화 게이트, 2입력 오화 게이트 사시면요. 그걸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결선해주면 되죠. 이거 4입력인데요. 괜찮아요. 2입력씩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을 다시 5화 입력으로 선을 배선을 시켜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74 시리즈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입력이 만약에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하면 100원, 200원 단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MCU 쓰려고 하면 비용이 기본적으로 1,000원 이상으로 1,000원도 좀 어렵죠.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죠. FPGA 씁니다. 그러면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쓰실 게 아니라고 하면 즉 우리가 그냥 조합 논리 회로에서 배우는 2입력, 3입력, 4입력 정도의 수준입니다라고 하면 이런 디코더 로직하고 오화 게이트 로직을 잘 이용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되게 꽤 괜찮은 팁이에요. 실은 우리가 그런 형태로 당연히 회로를 많이 만들어서 씁니다. 왜? 싸니까. 그죠? 이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속도는 느려요. 이렇게 만들면. 근데 그런 거보다 그냥 나는 되게 그 속도가 느린 그렇게 빠른 속도가 필요 없는데 간단한 제어를 빨리 만들고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뭔가 쿼터스를 써서 이걸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FPGA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5만 원 이상 들여서 그걸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74 시리즈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요거 설명이 추가로 있었네요. 제가 요거는 그래서 38 디코더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여기는 논리합, 곱의 합 형태가 아니라 합의 곱 형태죠. 합의 곱 형태는요. 디코더 중에 이런 애들을 이용하면 돼요. 여기 반전 출력이 있는 애들. 74 시리즈 중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정논리 출력입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 오화 게이트가 아니고 여기 노화 게이트를 써야죠. 그죠? not 오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려고 하면 합의곱 형태에서 여기서는 예, 반전으로 돼 있으니까 엔드 게이트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냥 정논리일 때 따진 거잖아요. 근데 가끔 회로를 보면 분원리로도 만듭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정논리하고 분원리 할 때 게이트가 반전 관계에 있는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책에 그런 거 분원리 배웠었지. 분원리에 보면 게이트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논리의 이거는 분원리의 이걸로 치환됩니다. 그거 나와 있죠. 예,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건 합의 곱 형태니까 곱의 합 형태, 즉 AB, AND, BC, AND, A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이건 A 논리합 B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논리곱 괄호 열고 A 논리합 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식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디코더를 이용해서 조합 논리 회로의 2입력, 3입력, 4입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교과서에 보면 38 디코더 가지고 하는 곳에 여기를 찾아보면 있다. 그 다음에 분원리의 경우에는 분원리, 정논리, 분원리 할 때 분원리 배우셨잖아요. 그때 게이트들이 서로 치환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여기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실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내가 이 회로를 뭐 1분 만에 만들어야 돼. 뭐 시험처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책을 뒤적뒤적 해 가면서 그 부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시간이 없는 시간 무제한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붙여가지고 답을 내는 그와 같은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간 무제한 시험일 때는 실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픈북일 때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근데 그것도 실은 제 경험상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애매하게 갔네요. 원래는 여기까지는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세븐 세그먼트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엘리베이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같은 거를 만드실 때도 실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코더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세븐 세그먼트 쪽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잠시만요. 출석 좀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출석을 생각해 보니까 체크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케매틱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그려보고 있는데 실은 매우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아마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중에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디코더, 38 디코더니 416 디코더니 이런 로직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 값이 있을 때 만약에 38 디코더입니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000부터 111이 있을 때 이 출력이 8개가 있죠. 이네이블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1이 이때만 출력이 되잖아요. 즉 00일일 때는 Y0에 001일 때는 Y1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회로를 빨리 만들어야 될 때 조합 논리 회로를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게 2입력, 3입력, 4입력 뭐 이 정도까지 배우셨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 디코더, 3 곱하기 8 디코더, 4 곱하기 16 디코더만 있으면 뭐 FPGA니 MCU니 뭐 그런 거 안 쓰고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뭘? 예, 요 특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ABC 세 개의 입력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정가상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정가상기 진리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눌리식 뽑아낸 다음에 카르노맵 돌려가지고 예, 어, 간단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회로로 그려가지고 만들죠. 근데 이렇게 꼭 안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출력이 S 출력이 있고 C 출력이 있는데 S 출력은 언제 1이 돼요? ABC가 001이 들어왔을 때 또는 010이 들어왔을 때 또는 100이 들어왔을 때 또는 111이 들어왔을 때. 근데 여기 디코더에서 보시면 001이 들어왔을 때 이쪽 부분이 M1이 Y1이 1을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4가 입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5가 미안합니다. 여기 7인데, 그죠? 회로가 여기 잘못 그려졌죠? 7인데, 여기처럼 돼 있을 때, 얘네를 다 5화로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001이 됐든, 010이 됐든, 100이 됐든, 아니면 111이 됐든, 예, 무조건 다 1을 출력을 하게 되죠. 여기 책이 좀 틀렸죠? 여기 7로 요쪽 연결이 아니고 요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C는 언제 예, 이게 이 회로랑 상관이 없나? 3일 때 011 그러면 M3 그 다음에 101 5죠. 여기 그 다음에 110 6이죠. 그 다음에 111 7이죠. 그때 네 개를 이렇게 묶어서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하고 상관이 없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 포토스로 한번 빨리 그려가지고 여기다 붙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전 강의는 좀 마칠게요. 포토스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 프로젝트. 그다음 여기 뭘로 할까요? 음, 정가상기, 프레더. 자, 빠르게 그림만 그리고 오전 강의 마칠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나? 38 디코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디코도 없네. 게이트만 있네, 여기는. 어, 내가 보지. 복스, 디코더. 디코더가 이게 좀 전께 몇 비트였나요? 잠시만, 저도 헷갈리네.
3비트였죠? 그죠? 3비트.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구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죠? 38 디코더를 만들어야 되죠? 엔드 8개. 아까 38 디코더는 안 했구나. 내가 펑션을 했구나. 쓸 것 같은데. 디코더. 뭔가 산음을 해결하려고 더 귀찮게 만들어지는 녀석들을 가져올 필요는 없죠. 입력 엔드.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출력 핀이 8개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그다음에 떴다 붙였다를 반복을 하시면 되죠. 와우, 이거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네. 네, 그다음에 입력도 있어야 되죠. 입력이 3개. 그다음에 엔드 게이트가 필요하죠. 낫 게이트. 낫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떴다 붙였다를 좀 해줘야 되죠. 뒤로 빼놔야, 예. 낫 게이트를 통과한 게 있고, 통과하지 않은 값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A0, A1, A2. 그럽시다. 그러면, 예. 하나는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있고, 그죠? 예. 그 조합이 A0, A1, A2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경우씩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합해서 회로를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쪽 Y0에 2를 출력하는 경우, Y1에 2를 출력하는 경우, Y2에 Y5, Y6, Y7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언제 000이 들어올 때, 즉 낫게이트를 몽땅 다 통과한 애들이 예, 들어올 때죠. 3입력 엔드게이트로 그렸어야 되는구나. 그죠? 이거 다 지워야 되네. 이 실수를. 3입력 엔드게이트가 필요하죠. 자, 12시가 됐네요. 저 시계가 좀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12시죠. 그래서 아마 10분 정도 더 쓴다고 해도 아마 다 그리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러고 나서 디코더까지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요건 나중에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예, 어, 오후에 조금 시간이 남죠. 그때 한번 낫을 다 통과한 거. 그 다음에는 두 개는 여기 두 번째는 00 때죠. 그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낫을 통과를 하는데 요거 여기는 이렇게 상관없죠. 낫을 통과를 하는데 근데 A는 낫을 통과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B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B도 미리 만들어 놓고 C도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어차피 나중에 다 써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010이죠. 그죠? 여기 000일 때 1을 001일 때 1을 그 다음에 여기는 010일 때 그죠? 그러니까 Y0하고 Y2가 낫을 통과를 해야 되죠. 아유, 또 살짝 안 맞네. 이렇게. 그 다음에 Y0. 아까 요거 있었죠. 어디선가 전화 오고 난리가 났네요. 예, 안 되겠습니다. 자,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저기 하고 내일은 오전 강의는 없어요. 나중에 공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잠깐 원덕에 있는 발전소 들렀다 와가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좀 해보십시오. 저도 요거 마저 그리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